10년간 아무도 찾지 않던 산자락 끝에 버려진 집. 그러나 그 집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현관을 닫고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며 매일같이 누군가를 기다리던 80대 할머니 정분.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고 이장은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청년, 건축가가 이 집의 문을 열면서 1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자락으로 이어진 오솔길은 늦가을 바람에 잎이 흩날리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오래된 지도를 한 번 더 확인하며 길 위에 멈춰섰습니다. 마을 개발 지원단에서 받은 문서에는 이 산자락 끝에 10년째 방치된 폐가가 있다고 적혀 있었고 그 폐가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그의 첫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산길 위로 남은 발자국과 바람에 눕지 않은 풀들의 상태를 보며 그는 이 집이 버려진 집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낡은 지붕 아래 자리 잡은 집은 생각보다 더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마당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리되어 보였습니다. 집 주변에 흩어진 낙엽은 자연스럽게 보였지만 유독 현관 앞만은 깔끔하게 닦여 있었고 오래된 창문 틀에는 가짜낸 듯한 걸레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우는 이 풍경이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누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거의 배제한 채 천천히 마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고 그는 주머니 안에 업무용 수첩을 살짝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옅은 먼지 냄새 사이로 최근에 불을 피운 듯한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혹시 누가 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문을 두드릴지 말지 고민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당의 한쪽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는 발품을 들여 심은 듯한 들꽃들이 반쯤 핀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돌무더기는 누군가가 매일 조금씩 형태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현관 앞 나무 대야에는 마른 빨래 2개가 니틀리 접힌 채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햇빛에 바삭하게 마른 수건이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재우는 이 모든 모습을 한눈에 담으며 이 집이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겨 마루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집 안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안쪽에서 허리를 다소 굽힌 80대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는 재훈을 낯선 이방인처럼 경계하기보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분의 손에는 아직 닦지 못한 걸레가 들려 있었고 손끝에서는 오래된 나무의 거친 감촉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자신이 조사차 방문했다는 취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요한 얼굴로 그의 모습을 관찰하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재훈은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길 기다렸지만 정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마루 앞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낙엽 하나에도 의미가 깃들어 있는 듯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낙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옆 화분 흙 위에 얹어두고 다시 걸레를 들고 집 안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재훈은 이 행동이 단순한 습관인지 혹은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만이 가진 집중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정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몇 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질문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집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집 안에서는 할머니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고 그 움직임은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재우는 집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곳이 단순 폐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 바닥, 문틀, 마루, 기둥 어느 곳을 봐도 10년간 방치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필요한 곳은 적절히 관리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메모를 적어두며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재우는 집의 상태와 할머니의 태도를 여러 번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리모델링 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은근히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지켜온 이 집에는 분명 남겨진 흔적 이상으로 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마을 사람들이 말한 10년 전 화재와 깊게 얽혀 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재우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무표정한 눈빛과 정리된 마당,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던 집안의 공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고 멀리서 보이는 집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치 누군가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이 첫 만남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산길 아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재우는 산길을 내려와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식당은 늦은 오후 손님들이 뜸한 시간이라 조용했고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가져다 준 식당 주인에게 이 지역의 폐가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인은 반사적으로 표정을 굳히며 잠시 눈치를 보더니 그 집은 오래전에 불이 난 뒤 아무도 안 산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우는 아까 집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고 식당 주인은 놀라기보다는 불편한 기색을 먼저 보였습니다. 주인은 할머니가 가끔 산에서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그 집에 살지 않는다고 단정짓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던 재호는 주민들이 집과 할머니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지만 주인은 바쁜 척하며 대답을 피했고 주방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밥을 먹고 있던 노인 둘이 폐가 이야기가 들린 듯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재훈에게 향했다가 곧 피하는 모습을 본 그는 이 마을 전체가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은 주변 분위기를 살피며 노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 둘은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폐가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더니 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변의 기척을 경계하는 사람처럼 말소리를 줄이며 집 쪽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잠시 엿들린 속삭임에는 그 집은 손 떼면 안 된다는 말이 섞여 있었고 재훈은 그것이 단순 미신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식당 창가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손에 든 반찬 접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재훈에게 다가와 할머니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하지만 조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단호했고 경고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10년 전 화재 이후 마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 당일 이후 주민들은 집 주변을 거의 가지 않았고 마을 아이들도 그 근처를 놀이터처럼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말하려던 순간 주방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자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우는 따뜻해진 물컵을 손에 쥐고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폐가와 할머니에 대한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어떤 사건을 의도적으로 잊으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슷한 말투와 내용으로 집 이야기를 피하려 하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당 밖에서 잠시 걷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이 폐가가 있는 산 쪽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불빛 봤다며 수군대는 아이들의 말이 바람 틈으로 들렸고 재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들키면 혼난다며 서로 입단속을 시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의 표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던 불빛은 단순한 착시가 아닌 누군가 폐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강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부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부르며 강한 어조로 집 방향을 보지 말라고 말했고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재훈을 힐끗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부모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부모들의 반응에서 공포와 경계가 동시에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감추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마을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산을 올랐을 때 느꼈던 따뜻한 공기와 정리된 집의 모습이 맞물려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표정, 노인들의 속삭임, 아이들의 대화까지 모두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마을회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몇몇 주민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훈을 보자 말을 멈추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반응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경계심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하는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재훈은 회관 문 앞 게시판을 천천히 살피는 척하며 주민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게시판에는 10년 전 마을 행사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중 몇 장은 화재 직전 시기를 기록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이후의 기록은 이상하리만큼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관 안으로 들어가 담당자를 만나보려 했지만 담당자는 외부 조사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장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사소한 정보조차 이장이 독점하려는 분위기에서 재훈은 마을의 비밀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느꼈습니다. 이장은 단순히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위치가 아니라 마을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관 밖으로 나온 그는 마을의 작은 슈퍼 앞 벤치에서 잠시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폐가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고 있었고 할머니의 존재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정분의 모습은 또렷했고
집은 분명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고도 감추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감추는 쪽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 마을 이장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우는 오늘 얻은 단서만으로도 이장이 핵심 인물이라는 확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로 이장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자락의 폐가와 할머니를 둘러싼 의문은 이제 단순 궁금증이 아니라 밝혀야 할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 산자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가 직접 본 장면들과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가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리된 집, 아무도 안 산다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인기척, 그리고 할머니의 고요한 표정까지 모두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다시 그 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산길 끝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 똑같이 마당은 정리되어 있었고 새벽에 내린 이슬이 돌 사이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현관문 옆 대야에는 새로 빨래된 행주가 걸려 있었고 재우는 그 순간 누군가 방금 전까지 집 안에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루 위로 발걸음을 옮겼고 삐걱이는 소리가 울리자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는 문틈으로 안쪽을 살펴본 뒤 살며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먼지가 얇은 층으로 부유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멈춘 채 걸려 있었고 시계바늘은 정확히 10년 전 화재가 있던 날의 새벽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찬장은 겉보기엔 낡았지만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수저통에는 두세 벌의 수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안쪽 깊은 곳에 종이 몇 장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았고 화재 흔적이 눌어붙은 낡은 가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 있었고 뒤쪽 담벼락에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집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다음 명절에도 꼭 다시 이 집에서 보자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문구에서 애틋한 가족의 분위기를 느꼈고 그 사진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찬장에 남은 다른 종이들도 확인했으며 편지 봉투 여러 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채 묶여 있었습니다. 봉투의 글씨는 정분의 것으로 보였고 모두 같은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편지들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날짜는 화재가 난 해부터 몇 년 동안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을 빠져나온 재호는 안쪽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외부에서 보기보다 더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의 먼지는 정분이 최근까지 청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방 한쪽에 작은 아이의 물건이 놓여 있는 공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용 작은 책상, 색연필, 깨끗이 접힌 작은 옷 2벌, 그리고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된 구두 한 켤레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었지만 손자나 손녀가 당장이라도 와서 사용할 것처럼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재우는 정분이 이 공간을 얼마나 정성 들여 관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색연필통을 들었고 안에 든 색연필의 절반 이상이 새 것처럼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색연필 하나하나에 묻은 손때가 거의 없어 최근에 사용된 흔적은 없었지만 정리된 상태 자체가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옷이 놓여 있던 서랍을 열어보았고 속에는 비슷한 크기의 옷이 여러 벌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모두 세탁 후 그대로 정리된 상태였고 벌레나 곰팡이 흔적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이 방이 최근까지도 누군가의 손길 아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방문 가까이로 이동하자 벽 일부가 유난히 거뭇하게 그을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은 자리는 불길이 한 방향에서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었고 재우는 본능적으로 방화나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벽의 그을음 위에는 얇은 균열이 퍼져 있었고 정분이 손으로 여러 번 만져본 듯 미세하게 달아있는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균열을 따라가며 화재 당시 불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상했습니다. 방문 끝자락에서도 불이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은 방 중앙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얼룩 모양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길을 막기 위해 안에서 행동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재우는 집 구조에서 자연 발화로 보이지 않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고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방문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며 먼지가 반짝이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벽에서는 오래된 앨범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갈라진 액자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었지만 사진의 오른쪽 부분은 불길에 타 검게 변해 있었고 얼굴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앨범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정분이 젊었던 시절의 모습이 있었고 다음 장에는 아들과 며느리로 보이는 인물의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집 마당에서 뛰노는 장면이 여러 장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과 주변의 모습은 지금 정리된 방의 물건들과 동일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겼고 화재 직전까지의 시간들이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사진이 갑자기 끊기며 한동안 아무 흔적도 추가되지 않은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촉발된 순간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앨범을 천천히 덮으며 이 집이 단순히 불이 난 후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정분이 매일같이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이유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이 집을 둘러싼 진실이 마을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재우는 집 밖으로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문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부러진 장식품 하나가 들어 있었고 열쇠에는 번호가 적힌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판을 살펴보며 이 열쇠가 이 집이 아닌 다른 장소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장식품은 아이가 가지고 놀 만한 작은 나무 조각이었고 표면에는 탄 흔적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원래 자리에 두고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에 서자 집안에서 정분의 인기척이 다시 들리는 듯한 착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비치는 집안은 조용했고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이 집에서 발견한 단서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모른 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마을의 과거 기록을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오래된 집은 조용히 서 있었고, 재우는 그 집이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재우는 그날 오후 마을 이장 사무실을 찾아가기 위해 회관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주민 둘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는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불편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철거 일정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장이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끝내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행정 절차라기보다 누군가를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서두름처럼 들렸습니다. 재우는 이장이 왜 이렇게 급하게 철거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더 명확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도착하자 건물 앞에 낯선 남성 두 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그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단순한 주민 같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유지보수 인부의 복장과도 비슷했습니다. 재훈이 다가가자 그들은 시선을 피하며 옆으로 물러섰고, 그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문을 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장이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장은 통화를 끝내자마자 재훈을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압박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간단히 인사를 건넨 뒤 폐가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인상부터 구기더니 폐가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며 더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정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펜을 3개 내려놓았고, 마을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집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의 말과 행동은 도저히 행정적인 설명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우는 차분하게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이장은 그 집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에 정리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단호하고 절대 더 말할 생각이 없다는 확실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살펴보며 철거 사유를 물었고, 이장은 표정을 숨기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서류에는 가스 누출 위험, 노후 구조물 붕괴 위험 등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재훈이 본 집 내부는 그런 사유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장에게 현장 점검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물었지만, 이장은 날짜를 얼버무리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답변을 피하는 태도가 반복될수록 이장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재훈은 건물 앞에서 아까 본 두 남성이 여전히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재훈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돌아서며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 움직임은 불안한 기미를 드러냈습니다. 재훈은 그들의 복장과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흙먼지가 묻은 장갑 한 켤레가 사무실 뒤편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갑은 폐가 마당에서 본 것과 동일한 종류였고, 그 순간 그는 이장이 정분의 집에 누군가를 보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은 장갑을 손에 들어 확인했지만 금방 누군가 다가와 장갑을 가져가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고,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장갑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누군가의 지시 아래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들이 단순한 공사인부가 아니라 이장의 지시에 따라
감시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앞길을 조용히 걷다가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느끼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마을은 낮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아래 비치는 그림자들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재우는 아까 느낀 시선이 여전히 따라오는 듯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 발견한 단서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장의 태도는 단순히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경계심으로 보였습니다. 폐가 철거를 그토록 서두르는 이유, 정분을 집에서 떼어내려는 행동,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관된 침묵은 모두 연결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산속의 집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숨기려는 사건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숙소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작스런 인기척이 그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빠르게 다가왔고 재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인물은 목소리를 낮추어 그에게 다가오며 그 집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짧은 경고였지만 그 말은 분명 이장이 보낸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재우는 경고가 끝나자마자 그 인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본격적인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퍼진 마을 외곽의 기록 보관소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자료실로 이동했고 한쪽 벽면에 정리된 사건 기록, 서랍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10년 전 화재가 있었던 해의 서류철을 꺼낸 그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기며 사고 관련 문서를 하나하나 훑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이 적혀 있었지만 세부 설명은 지나치게 간략했고 전문가 의견도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을 확인한 재호는 사진 속 그을림과 폭발 흔적이 자연 발생이 아닌 인위적인 형태에 가깝다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록이 부실할 수 있지만 이 기록의 빈틈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편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과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하며 자료철 깊숙한 곳에서 누락된 번호의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고 6번과 9번 사이가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예 문서를 제거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재우는 이 결손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포함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담당자에게 접근해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자료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자료라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가 폐기되었다고 말했지만 말투는 확신보다 피하려는 기색이 강했습니다. 재훈이 페이지 번호 불일치 문제를 언급하자 담당자는 갑자기 바쁜 척하며 서둘러 다른 업무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빠른 반응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익숙했고 재훈은 더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을 수 없어 번호만 빠르게 기록한 뒤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건 기록 중 인근 경찰 출동 보고서를 찾은 그는 화재 발생 시간대에 여러 번의 신고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야간 근무 순경들의 상세한 보고 내용 일부는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고 출동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하기 위해 그는 보고서에 기재된 전직 순경의 주소를 확인해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자 풍경은 조금 더 한적해졌고 오래된 간판과 농지들이 이어지며 조용한 길이 펼쳐졌습니다. 전직 순경이 살고 있는 집은 작은 텃밭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고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느긋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두드린 뒤 잠시 기다렸고 곧 주름 깊은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화재 기록 조사를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자 전직 순경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허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순경은 화재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당시 조사가 너무 빨리 끝났고 결정적인 부분이 상부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재 원인을 둘러싼 결론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가스 누출로 확정되었고 추가 조사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이장이 당시 경찰 측에 관여했는지 물었고 순경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장이 조사 책임자와 여러 번 통화하며 사건 진행을 재촉했고 조사팀이 현장을 재점검하려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순경은 화재 직후 새벽에 이장이 누군가와 크게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모습을 보았다는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다툼이 누구와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 근처였고 화재 다음 날 오전까지 서름 섞인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사건 기록 중 사라진 페이지가 원래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주변 주민 여러 명이 방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사건 당일 이장을 포함한 몇몇 인물이 화재 장소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경은 당시 제출된 증언 중 일부가 갑자기 철회되었고 철회한 주민들이 다음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건을 더 조사하지 못한 채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고 그 이후 사건은 완전히 덮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분의 아들 가족이 어떻게 실종 처리되었는지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화재 이후 가족이 사망했다는 결론은 실제 증거가 없었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절차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만큼 가족이 살아있을 가능성 혹은 다른 형태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경은 조심스럽게 이장이 개발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 토지 분쟁으로 정분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 갈등이 화재와 직결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상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재훈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집을 나오며 그는 순경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불길이 번지기 전에 누군가 집 안에서 빠져나가는 걸 본 것 같았다는 증언은 너무 중요한 실마리였습니다. 누가 빠져나갔는지 가족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차에 올라타서 기록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며 이장이 왜 그런 정보를 은폐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폐가 내부에서 본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아이의 물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정분의 행동과 직접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이장은 왜 그 사실을 감추려 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재우는 마을로 돌아가면 바로 다음 조사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고 사건의 중심이 이장이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그의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끝에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는 정체 모를 인물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차를 천천히 멈춰 세웠습니다. 재우는 전직 순경의 집을 나온 뒤 곧바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누군가 그의 차를 따라오는 느낌이 몇 번씩 스쳤지만 그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조금 누그러진 시간, 그는 정분의 이웃으로 알려진 최 씨 아주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의 집은 오래된 돌담과 작은 텃밭이 있는 전형적인 마을 주택이었고 대문 앞에는 막 긁어낸 채소 껍질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문을 두드리자 아주머니는 예상보다 빠르게 문을 열었고 그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초대한 듯 부드러운 손짓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정분과 폐가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 씨는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은 무겁고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장이 지나치게 귀를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이야기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정분의 아들 가족이 화재 전날까지도 혼자 사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명절, 생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관계 뒤에는 마을의 오래된 토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숨겨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갈등은 특히 이장 부인과 정분의 며느리 사이에서 깊어졌고 마을 회의 자리에서도 종종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정분의 땅 일부가 향후 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장은 그 땅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재 전날 밤 이장 부인이 정분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와 크게 말다툼하는 것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화재가 나고 그 일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으며 마을 전체가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최 씨는 주민들의 침묵에 대해 입을 열수록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이 마을의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장을 거스르는 주민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언의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재우는 조심스럽게 정분이 왜 화재 이후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최 씨는 그 질문에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마을에서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이야기가 외면되거나 왜곡되는 경험을 하며 더욱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침묵을 치매 혹은 정신적 충격으로 단정지었지만 사실 정부는 자신이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좌절 속에서 말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족을 끝까지 기다렸고 가족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에도 집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물건을 정리해 놓은 공간은 정분에게 가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증표처럼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분이 매일같이 집을 닦고 마당을 정리하는 이유가
그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분이 단순히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한 방식으로 집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정분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흔적과 약속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장소였습니다. 재우는 그 진심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화재 이후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감시를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그 사람들이 집 주변을 돌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이장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분이 밤마다 작은 불빛이 집 주변을 스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정분은 가족이 돌아온 건 아닐까 기대했지만 항상 낯선 그림자들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들은 집을 둘러본 뒤 사라지곤 했고 정부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이장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눈총과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우는 최 씨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안한 듯 창밖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전체가 이장에게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정분의 고립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분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정분이 최근 몸이 더 약해졌다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분이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마당의 돌을 정리하고 집을 닦지만 예전보다 한참 더 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가족이 돌아올 날을 마음속으로 지우지 않았고 돌아온다면 집이 어질러져 있어선 안 된다고 매일 속삭이듯 말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이 단순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정분이 살아갈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정분이 지난 10년간 붙들고 살았던 희망을 지켜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발 물러서 있을 수 없다는 강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아주머니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고 먼 골목 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을 확인하려 했지만 인물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골목엔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최 씨와의 대화를 마친 뒤 곧장 마을회관 근처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이장을 만나야 한다고 판단했고 오늘 확보한 단서들을 직접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관 앞에는 몇몇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재훈이 다가가는 순간 모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며 재훈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장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 안쪽은 어둑했고 책상 위에는 빽빽한 서류철과 붉은 도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고 얼굴에는 감추지 않은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가방에서 정리한 기록 메모와 순경의 진술 내용을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장은 순간 표정을 잃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모르는 일이라 말하기엔 지나치게 날카롭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이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누락된 화재 기록과 주민들의 증언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장이 왜 사건을 서둘러 봉인했는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철을 세게 닫으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말라는 듯 압박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고를 파헤쳐봐야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점점 거칠어질수록 그의 행동 뒤에 감춰진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지나친 방어가 오히려 죄책감의 역반응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그 기미가 의도적으로 숨긴 진실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이장은 더 말을 이어가려는 재훈에게 불쾌하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아까 밖에서 서성거리던 인부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부는 상황을 파악하자 표정이 굳었고 이장은 그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밖을 지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재우는 이 둘의 관계가 단순 업무 관계가 아니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장은 재훈에게 더 이상 집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조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재훈은 사무실을 벗어났고 이장은 그를 끝까지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건물을 빠져나오자 인부가 따라붙으려 했고 그는 일부러 길을 틀어 마을 회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재훈은 이들을 향해 정보를 공개하듯 차분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는 기록이 누락된 부분과 전직 순경의 진술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주민 중 한 명이 그날 새벽에 이장이 집 근처를 돌던 걸 봤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다른 주민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며 숨겨왔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화재 직후 이장이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던 것을 들었다고 말했고 그제야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당황으로 일그러졌고 인부는 재훈을 멈추게 하려 한 발 다가섰지만 주민들 틈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이장에게 주민들 앞에서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이장은 얼굴이 급격히 붉어지며 말을 잇지 못했고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장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한 채 인부를 부르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부가 불길을 막으려다 사고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일부를 인부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인부는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재 직후 이장의 지시로 집 주변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를 정리하는데 관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주변은 순간 고요해졌고 누구도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인부의 말에 크게 동요하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숨겨진 균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주민들 속에 고여있던 침묵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고 정분의 긴 침묵 역시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회관문이 열리고 신고를 받은 듯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장과 인부에게 진술이 필요하다고 고지했고 이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군 채 경찰에게 따라갔습니다. 이장은 끝까지 반발했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주민들은 이장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야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장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순간이었고 정분을 둘러싼 의문은 더 명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재우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분의 가족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마지막 퍼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우는 조용히 회관 밖으로 걸어나가며 달라진 마을의 공기를 느꼈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관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마을의 공기는 하루 만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감춰왔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고 이장이 연행된 자리는 오래된 불안이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재우는 이른 아침 다시 산자락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제보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집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버텨온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마당에는 정분이 작은 걸음으로 돌무더기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화재의 진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부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닌 잔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오자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화재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한번 돌 하나를 들어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돌무더기를 정리해왔고 돌 하나하나마다 다른 의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표시이자 자신을 붙들어준 마지막 남은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행동을 바라보며 이 집의 지난 10년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상자는 재훈이 처음 방문했을 때 문 옆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정부는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 보였고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아이의 나무 장난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열쇠가 아들 가족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맡기고 간 물건이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가 지난 10년을 버티게 한 희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상자를 보며 가족이 단순 실종이 아닌 찾지 못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경찰 조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인부는 이장의 지시로 일부 증거를 치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족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그동안의 언행과 증언을 통해 은폐 의혹은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인 아들 가족의 생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고 경찰 또한 해당 부분의 조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분에게 전하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집 앞에 놓인 작은 평상에 천천히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체념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기다림을 마주할 용기를 얻은 사람처럼 비쳤습니다. 재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정부는 한참 뒤 작은 목소리로
이제 됐다고 의존했습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가족을 잇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준 것 자체가 지난 세월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래된 거실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어 재훈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에는 정분이 아직 젊고 활기찬 얼굴로 손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사진을 받자 그녀는 멀리 벽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품어온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는 낮은 햇살에 부드럽게 물들었고 오래된 먼지가 빗속에서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숨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진을 제자리에 올려두고 작은 꾸러미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을 복지 담당자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고 했고 그녀는 곧 그곳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훈은 정분이 집을 떠나는 이유를 이해했고 더 이상 혼자서 무거운 기억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정분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돌무더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위치를 확인하듯 눈길을 주고 마지막 돌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기억을 마무리하는 의식을 치르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훈은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분이 현관 계단을 내려오자 그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정분의 시간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재훈은 그 의미를 떠올리며 이 장소를 기억의 집으로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마을 여러 주민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복구 작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는 눈빛은 고요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훈은 집 앞에 홀로 서서 햇살을 가르는 먼지의 흐름을 바라보며 이곳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계획을 마음속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조용히 집을 스쳤고 그 순간 지난 10년을 버티게 한 할머니의 시간이 천천히 마무리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